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이제 대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주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략할 만한 종목이 과연 있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세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정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특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안철수 테마 관련주가 크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먼저 차현정 기자, 어떤 종목들이 주로 움직였고 오늘 움직임은 어떤지도 살펴주시죠.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사퇴에도 관련 테마는 전날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 관련주는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전거래일 대비 12.90% 오른 42,2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솔고바이오와 우성사료, 써니전자 등도 각각 11%, 7%, 5%가량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안랩은 오늘도 9시 16분 현재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2%대 하락세를 보이며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상승 반전한 겁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발표 이후에도 대선 판도를 가늠할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원 세력으로 등장할지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여전히 테마의 중심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문재인 테마와 박근혜 테마는 투자자들의 시야에서 일부 벗어난 모습입니다. 문재인 테마주는 우리들 생명과학이 5.78% 올랐을 뿐 S&T모터스와 바른손, 조광페인트, 서희건설 등은 어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는 종목별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인맥 관련주로 꼽히는 후너스와 이지가 각각 8.09%, 3.11% 상승한 반면 정책 수혜주인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많이 올랐던 안철수 테마 관련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요.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관련 테마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상승이 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무조건 접근을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랩에 반등해서 봤듯이 좀 많이 물리신 분들, 손실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만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좀 시세가 꺾였다 끝났다 하는 테마 쪽은 빼고요. 최신까지 살아있는 좀 정치 테마주들 어떤 쪽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살아있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고 재료가 소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 트렌드로 진입을 한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일단 그 박근혜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친이척 관련해서 인맥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나머지 정책 테마주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묶어와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허 의원님께서는 최근까지 좀 살아있는 쪽이 그래도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테마류, 대선 테마류 관련해서요? 네. 글쎄요, 일단 그 정치인 테마주는 시세가 크게 한번 나고 나서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물론 지지율 따라서 등락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겠고, 그 인맥 테마주는 그렇고요. 그리고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는 저출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펀더멘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이제 IT 관련주는 계속해서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하게 그쪽 소재라든지 부품 쪽은 키우려고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소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선 테마들이 많이 사실 거품이 끼어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좀 가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해설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종목은 좀 거품이 덜 끼었다라고 생각되시는 종목도 있나요? 종목군 내에서요. 일단 테마주들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본인의 어떤 그 내재 가치 대비로,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로는 비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PBR, PER 매력적인 구간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저출산 테마라든지 이런 쪽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이런 쪽들은 글쎄요, 워낙에 실적 대비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치 인맥 테마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송기현 전문가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분류를 해주시죠. 네. 네,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일단은 박근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해서 뭐 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동양물산, 예, 동양물산, 그다음 뭐 저출산 복지 관련해 가지고 뭐 아가방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보령 메디앙스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 그다음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뭐 동창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인맥이 묶여서 뭐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노바, 조광페인트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했지만 지금 뭐 움직임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보면은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직접 경영을 했던 안랩, 그 다음에 뭐 솔고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돼서는 뭐 일자리 창출해서 뭐 사람인 HR이라든지 윌비스 그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네, 뭐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정말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사실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몇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 그다음에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주가가 다이렉트로 밀렸는데 싸다는 인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한 2만 원대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뭐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테마주로 묶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다우 기술이 모회사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 대비해서는 퍼밸류에이션이 한 2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상당히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랩이 10만 원대 훌쩍 넘던 종목인데 지금 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많이 싸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은정 기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밝힌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주 사퇴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안철수 테마주들이 반등 중입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 선언 이후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38개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 1,300억 원이 증발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날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안철수 테마주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3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장 시작 1시간 만에 1,477억 원이 사라졌고 결국 종가 기준으로 1,3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안 후보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 직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를 넘봤던 안랩이 49위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안랩은 전날 13% 정도 오르면서 정치 테마주의 몰락을 예고했던 증권가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정말 보유하신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반등을 보면서 이것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허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제 반등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테마주는 특성상으로 보면 예전에도 그랬었고요. 일단 그 재료가 노출되면서 좀 급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9월로 거슬러 가보면 그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출마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그 재료 노출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죠. 한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 무려 45% 급락이 나왔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단일화 과정 뭐 거치면서 지지율에 따라서 연계된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 후보 사퇴하면서 점으로 하한가 한번 찍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32,450원에서 바닥 찍고서 어제까지 이제 이틀간 급반등했다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시황에다 나왔던 것처럼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 도와서 어떻게든 이제 정권 교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본인이 대선 출마할 때 다리를 뭐 불태워버렸다고 했었는데 19대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 이런 뭐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올해 연고점 16만 7,200원 선에서 80%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가 강했던 것 같은데 그 전날 거래가 3,000% 터지면서 그게 아마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다음 대선을 보고한 거면 정말 길게 보신 투자자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안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네. 될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네. 네네.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도 나의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커지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6대 대선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제 2002년도 11월 말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에서 결국 조홍문중 후보가 지지율과 무관하게 탈락이 됐죠. 네. 어쨌든 이제 실제로는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가 됐었고요. 결국에 이제 이 일 나고 나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2002년도 연말 연초, 2003년 연초 주가 흐름인데 현대중공업 주가가 등락을 보여주다 결국에 이제 본연의 펀더멘털을 회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랩 같은 경우도 뭐 원론적이겠지만 결국에는 적정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주가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주가 수준을 뭐 제가 감히 뭐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그 예상을 해보자면 안랩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주당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선이 적정한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시장 견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소프트웨어라는 이 기업의 특성상 한 3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밸류를 쳐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5만 원은 조금 과하다고 보는 것이 내년도에 이제 안랩 순이익이 한 200억 한다고 하면 네트로 퍼가 한 25배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인데 이스트 소프트는 게임이 매출이 50%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교해서 제외를 해놨습니다. 일단 같은 소프트웨어 내에서 한컴이 한 17배 수준이고 선행 PER 12개월로 봤을 때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가 한 14배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한 9배인 거 감안하면 25배짜리 그러니까 5만 원의 안랩 주가는 좀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컴이랑 같은 17배를 쳐준다 해도 시총 한 3,400억 이상은 무리다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만 시장이 맞는 것이라면 어제 나왔던 그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안랩은 27일 날 저점 32450에서 단기 바닥 확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아마 한 3만 원 정도에서 등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강 테마의 기억을 잠깐 떠올리자면 이제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실제 도와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당선이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안랩 주가는 문재인 후보 당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상당한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4대강 테마도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급락세로 돌아섰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연말에 실제로 4대강을 추진을 하면서 단기간에 상당히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한다 그러면 안랩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는 것도 현재 수준에서는 많이 물리셨다 그러면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밸류에이션으로 회귀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한 석 달, 넉 달 걸렸나요? 아니요. 그 주식은 사실은 이제 전치 인맥 테마주이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출마했던 출마자의
그 기업이긴 했습니다만 좀 다르죠. 안내비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격은 많이 다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을 추정하기로 2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 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할 것이고,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예.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안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은 완전히 고점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허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사퇴를 했지만 안철수 씨가 적극적으로 문재인 씨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만 원대에서도 또 매매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6만 원대에 매수를 했다가 순식간에 지금 4만 원대 빠져가지고 6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6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대에서 물렸다고 하면 한 지금 30%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인데, 네. 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는 솔직히 단기간에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아까 허 의원님께서 적정 주가가 한 22,000원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빠르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빠르게 또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발빠른 움직임도 필요하겠네요. 두 달간의 차트로 보니까 말씀해 주신 6만 원대에 쌓인 물량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은정 기자, 미국에서는 대선 이후에 이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미국 대선이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끝맺음하면서 오바마 수혜주로 꼽히던 셰일가스주, 헬스케어주, 제약, 바이오주, IT 관련주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바마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까지 의료장비 업종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롬니 수혜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은 대선 직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의 하락세를 이끌기도 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바마와 롬니 양측의 공약이 겹치던 기계장비 업종에 쏠렸습니다. 이들 모두 미국 내 제조업 경기 부양을 공약으로 정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계장비 수요 증가 전망이 나오며 관련 종목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굳이 한쪽의 수혜주가 아닌 공통 수혜주를 고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낸 겁니다. 결국에는 양다리 전략을 펼치는 그런 투자가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났다. 대표적으로는 오바마 수혜주하면 셰일가스 등 신재생, 그리고 롬니 하면은 석유 쪽으로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선 이후를 좀 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공약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겹치는 쪽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어 의원님 어떤가요? 네, 일단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참 이번 대선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7대처럼 일단 이번에는 4대강 같은 어떤 그런 대규모 국책 사업 공약이 아직은 안 나옵니다. 거의 지금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대규모로 뭐 수조 단위, 수십조 단위가 들어가는 어떤 공약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관련 테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1,100조 원에 달하는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이와 연계된 하우스 푸어 문제, 또 대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관심 많을 것 같은 반값 등록금, 또 이제 무상 보육, 뭐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미 그동안에 벌어져 있던 문제들,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정책 대결, 그런 게 이제 공약으로 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테마성으로 어떻게 정책이 추가로 되면서 좋아질 만한 것들을 찾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추려보자면 뭐 인맥 관련 테마주가 이미 선도했던 것처럼 좀 유력할 것 같고요. 또 정책으로도 굳이 꼽자면
일단 뭐 저출산 테마 관련해서 무상 보육 이슈 관련해서 저출산 테마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복지 관련해서는 헬스케어라든지 뭐 원격 진료 관련주 정도가 떠오릅니다. 뭐 다 식상한 얘기긴 한데요.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전기전자나 통신 같은 경우에 콘텐츠 같은 쪽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한 번 정도는 테마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정부에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기댈 게 없는 이유가 지금 보면 9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죠. 그리고 CIA랑 이제 OECD 통합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33.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34개 중에 30위입니다. 네. 이 순위만 보면 뭐 일본이나 이런 쪽보다 상당히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얘기 나오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GDP 대비로 국가 채무 비율이 30% 미만인 것이 글로벌한 어떤 상시 위기에 대비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쪽 시각을 좀 인용한다고 그러면 돈을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도 나서가지고 많이 쓸만한 일이 없어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자란 쪽으로 소소한 쪽으로 해서 조금만 정책 테마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소소한 정책, 네. 복지 쪽이 있지 않을까. 네. 플랜카드들도 요즘에 참 많이 걸어놨습니다. 네. 뭐 노인들을 위한 공약들, 임플란트를 지원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을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 화면이 준비가 되면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후보의 공약 내용이 1번이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창조 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첫 번째가 일자리 혁명,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민주화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데요. 좀 겹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자리 혁명 그리고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 테마가 시장에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오늘도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또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네. 경제 민주화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 네. 예전에 정치 테마들 나온 것처럼 너무 관련성이 적은 거 아닌지 그냥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엮이는 종목들도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뭐 지금 그 경제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벌써 지금 한번 해먹고 그러니까요. 네,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뭐 뒤풀이로 약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지지 라인이 121선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뭐 KCS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랩이 6만 원대에서 급격하게 빠졌던 것처럼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번 해먹은 주식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개인 투자가들은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예 벌써 이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매매를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오늘도 보니까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좀 유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시세를 분출한 테마는 아예 접근하지 말자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다른 테마주보다는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을 하기보다는 약간 좀 무거운 그런 움직임을 띌 가능성이 높아서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그닥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별로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매력적인 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역시 매력적이지 않다 하셨고요. 허 의원님. 경제민주 잠깐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전공이 경제학인데 사실은 이제 그 경제민주화는 요즘 그 화두가 진정성인데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양당 모두. 왜냐하면 그 내놓은 정책 공약이 안 맞거든요. 서로 그 두 개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하자고 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복지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정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있어야 복지를 할 건데 재원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죽여놓고 어떤 재원으로 뭘 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이거는 정말 이 경제 민주화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달러가 되면 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됐을 때 경제 민주화 얘기를 꺼내도 될 것 같고요. 2만 달러 수준인데 지금 경제 민주화 얘기하고 복지 전면 복지 얘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지 않겠냐 보고 있고 테마성으로나마 이런 쪽들은 모르겠어요. 누가 대서인데 드라이브를 실제로 걸어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건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종목적으로 가자면은 접근하지 말자 쪽으로 네, 결론이 맞습니다. 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 어떻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